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미일 3국이 6년 7개월 만에 연쇄회담을 하며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세 나라는 푸놈펜 성명도 채택했고 지난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도 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사실상 복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신수아 기자입니다. 5개월 만에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강력한 보루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에 북한 도발 국면을 의식한 듯 회의가 시의적절하다며 연대를 강화하자고 화답했습니다. 日米間の連携をさらに強化し、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바이든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일 협력을 말하면서 미국의 관심사인 대만 해협 문제를 의제로 끌어넣었습니다. Today we'll discus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and how we can preserve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s. 15분간의 회의 이후 발표된 푸놈펜 성명에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며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는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사실상 복원 수순을 밟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전후론 한미회담과 한일회담도 열렸습니다. 특히 한미회담에선 한국 정부의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기여를 고려해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이례적인 연쇄회동은 북핵 위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모아졌습니다. 이 같은 공조를 무기로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미중 갈등이 완화될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양국의 안정적인 발전이 서로에게 이익인 동시에 전 세계가 기대하는 것이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둘러싸고 격화되는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避免误解误判，推动中美关系重返健康稳定发展的正确轨道。 이번 회담에서 중국으로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대만입니다. 중국은 앞서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미국과의 국제 협력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년임에 성공한 뒤 열리는 정상회담이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이 이 원칙에 대해 모호하게 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핵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중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에선 더 이상 북핵 관련 언급과 보도가 없다면서 북한에 대해 모호해진 중국의 입장을 토대로 한반도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동북아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군사력 증강은 대만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중국으로서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번화가에서 일요일 오후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번 폭발을 테러로 규정하고 배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피어오르고 놀란 행인들이 폭발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응급 구조에 나선 구조 차량과 경찰 무장 차량이 도심 광장을 질주합니다. 일요일 오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이스티클랄 거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상점과 호텔이 밀집한 번화가로 휴일을 맞아 외출한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때였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4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 최소 6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현장 CCTV엔 거리 중앙에 설치된 화단 인근에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일요일 번화가에서 발생한 비열하고 사악한 공격이라며 이번 폭발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Burada bir terör kokusu var ve şu an itibariyeki oradaki kaçışmalar vesaire filan ve bir kadının bu işte rol 현장 감식에 나선 튀르키예 수사 당국은 즉각 이번 폭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나 튀르키예가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긴장 관계를 이어온 쿠르드계 분리주의 무장 조직이 폭발에 연계됐을 가능성에 무기가 실립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지난 2015년 수도 앙카라의 기차역 광장에서 대규모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졌고 이듬해에는 이번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스티크랄 거리에서 역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민주당이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12구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어제 오후 3시까지 2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오늘은 광주와 경남, 인천 등 전국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시작으로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먼저 경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자는 당내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일단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협의해 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오면 협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명운동을 비롯한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출범 6개월 된 정부를 뒤흔들어버리겠다는 속셈이라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이 이번 주 당내 여론 수렴을 거쳐 내놓는 입장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면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